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요, 정말 반가운 분이죠.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 관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힘찬 정관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초대석에 모신 것 같습니다. 네, 한 3년? 그 정도 됐나요? 한 4년 정도. 4년 됐나요? 네. 횟수로는? 네, 맞아요. 그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들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스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저희 BBS TV로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BBS 시청자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는 종로노인복지관 정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정관 스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하루 일과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48시간이라고 해도 부족할 만큼의 네. 어떤 때는 밥을 먹으면서도 뛸 때가 있어요. 예? 밥을 먹으면서도 뛸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저희 초대석 녹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스님? 보통 이제 절에서 네. 기도를 해야 되니까. 맞다. 네. 아. 일어나는 건 똑같은 새벽 시간. 예불 맞춰서 네.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네. 쭉 해가지고 밤에는 그래도 좀 일찍 주무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밤에 일찍 자는데 밤에도 뭐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네. 생활하고 있어요. 이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스님. 네, 자, 일단은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 사실 맡고 계신 소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종단 내에서도 있고 외부적인 부분들, 특히 복지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 관장 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위탁해서 받아서 운영하는 복지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먼저 전체적인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관은 이제 2007년도 저희들이 2월에 개관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받았고 조계사에서 저희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2천 정도를 조계사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복지관은 이화동에 본관이 있고 네. 분관은 무학센터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회원은 12,600여 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등록하고 함께 하시는 회원이 네. 12,600여 명. 네, 아.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제 이용하는 네. 이용 인원들은 네. 약 1,6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언뜻 어디서 제가 들었더니 그 종로 지역에 계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한 30% 정도 그렇죠. 되신다고. 야, 그럼 지역에서 하는 복지관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또한 이제 불교계에서도 네. 총무원이 있고 조계사가 있기 때문에 음. 종로 노인복지관은 거의 뭐라고 그럴까 핵심 역할을 거의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충무원이 있고 그 옆에 네. 조계사가 있고 네. 함께 있는 그 종로에 있는 복지관이니까 네. 사실 굉장히 좀 책임도 많이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건 재밌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재밌게. 네. 예전에도 그 직원들 칭찬 참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말 활성화된 찾아가는 복지, 함께하는 복지, 직접 다 발로 뛰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한 몇 분 정도 함께 일하고 계시나요? 한 직원들이 네. 100여 명이 이제 100여 있는데요. 명. 예. 아. 어르신 혼자 사시는 홀몸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네. 이제 생활지원사가 네. 약 50여 명이 되고 아. 예, 저희 직원들도 이제 한 50여 명. 네. 그래서 직원은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점점 더 혼자 사시는 분들의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스님? 네. 보통 어느 정도 연세들이 되시나요? 보통 이제 뭐 60세 이상이 이제 계속 있는데 네. 홀몸 어르신들은 보통 한 89세나 요즘 또 90세 이후에 그 홀몸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네, 고령화가 되니까 네. 집에서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이제 어르신 댁에 그 IoT하고 IoT와 네. 또 이제 AI 그 인공지능으로 된 네. 그거를 이제 어르신 댁에 갖다 놓고서 네. 생활지원사는 항상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움직임이 감지가 되지 않으면 바로 이제 또 전화를 하시거나 네. 직접 찾아가거나. 네. 그래서 이제 이 AI가 뭐 아리야 뭐 나에게 뭐 물 좀 갖다 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휴대폰이 이제 밖에 떨어져 있고 손에 닿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네. 그냥 119 좀 불러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19가 바로 연결이 돼서 찾아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그 TV에서 무슨 첨단 무슨 그 전자 그 가전제품 시스템 같은 거 광고할 때 보면 IoT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구현을 하고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 또 밖에서 또 이렇게 무선으로 원격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AI 그런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고 야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참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봐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로 긴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혼자 살면 외롭다거나 맞아요. 많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뭐라 그럴까 자녀들이 혼자 엄마가 계시거나 아버지가 계셨을 때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해도 지금 지역에서 거의가 다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꼭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또 가서 도움을 드렸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그 어르신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가서 보니까 문이 이제 이 안으로 걸린 거예요. 문이 자물쇠가 안으로 걸렸으면 이분이 안에서 계시고 밖으로 걸렸을 때는 이제 밖에 이분이 나가셨거나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안으로 걸린 상태에서 감지도 안 되어 있고 전화도 안 받고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119와 동주민센터 등 경찰들이 함께 해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분을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위급한 경우에 이제 사망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잘 해서 가족들에게 인계를 해서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좀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뭔가 좀 소외계층, 뭔가 좀 부족한 분들만 해당될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굳이 복지관에 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에 지금 30%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계시는 종로를 책임지는 복지관장님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제 특히나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복지관 하면 없어서 거기 가서 얻어먹는다. 그리고 특히 좀 잘 사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복지관 하면 약간의 혐오 같은 느낌? 나는 거기 갈 필요 없어. 뭐 그리고 어렵고 늙고 아주 그 쓸모없는 사람들이 복지관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먹고 하는 그런 걸로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게 오자마자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싫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젊었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지관에는 복지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도록 이 복지에다가 문화를 얹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를 좀 많이 하자. 이렇게 해갖고 뭐 연극이라든지 맞아요. 뭐 다른 것 그런 부분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복지하면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현재는 문화센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저희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청자들이나 BBS 청취자들이 이거를 듣는다라고 하면 네. 복지관에는 이런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아까처럼 돌봄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돌봄 체계도 있겠지만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오셔서 함께 그런 거를 예전에 못했던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그런 복지관들이 보면 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쪽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스님. 지역에서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또 찾아보고 네. 함께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곳이 복지관이다. 그러니까 쉽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는요. 네. 예전에 지금 봉은사 네. 주지스님이 조계사 주지스님을 하셨어요. 아, 예. 그분이 이제 조계사 주지스님으로 계실 때 네. 저희 복지관을 오셔서 네. 너무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네. 당신 조계사 주지 그만두고 이쪽으로 이사 와서 네. 복지관을 좀 이용하고 싶다. 아, 원명스님께서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만큼 문화생활이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그 복지관 근처에 있는 곳들 뭐 종로를 가서 견학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지역에 한번 검색하셔가지고서 내가 이제 나이를 1살, 2살 먹어 가는데 복지관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뭐 조금 젊을 때는 봉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다음에는 거기서 함께 누리면서 즐겁게 생활하시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스마트한 돌봄부터 문화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스님. 네, 저희는 특히나 네. 종로엔 장금이 아, 장담극이. 네. 장금이로 아주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종로엔 장금이가 지금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한 2천만 원어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수량이 딸려갖고 해주지 못할 정도의 네. 굉장히 그런 인기가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한다면 또 우리 또 카페가 있거든요. 네. 카페가 이제 그 종로구청에서 처음 1호점이 있는데 네. 현재 지금 한 4, 5점까지 이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다 계속 바리스타 하시고 네. 그래서 이 바리스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서 그걸 많이 했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팔이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동시에 점심시간에 막 이런 때 몇백 잔이 나가야 되니까. 한꺼번에. 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자꾸 드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령 일자리라든지 이런 종로엔 장금이 이런 분들이 1세대가 이제 2세대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저희들의 시점이에요. 그렇군요. 네. 종로엔 장금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 장금이가 뭐 하는 장금인가 궁금하신 분들께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저희 종로구청장님이 한식 재단에서 한식을 하시는 그러한 그 주방장 그런 분들 요리사 이런 분들이 복지관에 오셔서 어르신들께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한식 하는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종로는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니 한식 문화를 우리가 살려서 세계적으로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국청장님하고 앉아갖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도 그럼 복지관에서도 우리는 그럼 어떤 문화를 좀 살려볼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없어지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분들이 장 담는 거, 이 손맛, 어르신들의 손맛 이거를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시장령 일자리까지로 변해가지고 사실 뭐 장 담궈 봤니? 너희 집은 장을 담궈서 먹니 했을 때 점점점 그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할머니 손맛 장맛이다. 이거는 좀 시판용이구나. 근데 그거를 살려가지고 한다니까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네요, 스님. 그렇죠. 얼마나 맛있을까? 정말 맛있어요. 지금도 옥상에 올라가면 햇볕이 너무너무 좋은데
예, 거기에 이제 할머니들이 가서 음. 이렇게 그 할머니 손맛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옥상에 올라갈 때마다 이 그 맡아보지 못하는 그 향 장이 익어가는 냄새. 네. 향긋하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이게 일조량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님. 예. 이거 딱 이렇게 햇빛 아래다가 열어놓고서는 망 딱 씌워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아무리 담그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맛이 없고 냄새가 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야, 종로엔 잠금이 이렇게 또 멋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 또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스님 얼마 전에 그 2024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또 발표를 하신 걸로 들었어요.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실 건지 네,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장기 계획으로 네. 2023년도에 네.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맞아요. 네. DEIF라고 해서 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뭐 네. 미래지향성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계획으로 잡았고 네. 24년도에는 저희들이 디지털과 문화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네, 말씀 주신 거. 예, 네. 스마트 돌봄, 아하. ESG 네. 이 네 꼭지를 오, 가지고 네. 저희들 올 한 해 사업을 네. 하고자 굉장히 핵심 주력 사업으로 음.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디지털과 문화라던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스마트 돌봄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 이제 ESG까지 네. 고민을 하십니까? ESG는 예전부터 저희들이 하고 왔는데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더 복지관 내에서만 이제 조금 저희들이 환경과 이런데 이제 신경을 썼다라면 이제는 지역 사회의 자원을 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현수막 같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에코백이라든가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 예, 폐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모아서 네. 그거를 또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게. 자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역 사회에다 같이 나눠주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뭐 어떡하겠어, 뭐 할 수 없지 하면서도 좀 어떨 때 죄책감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걸 내가 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미래 세대에 이 자연을 제대로 남겨줘야 되는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거기까지 신경 쓰는 우리 복지관이 되는군요. 아유, 멋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다양한 것들 하시고 아까 또 서울 또 시니어 연극제도 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시니어 연극제의 참가 자격이랄까? 그다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시니어 연극제는 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와서 복지관 내에 젊은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대학로가 저희들 복지관 가까이에 가깝잖아요.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학로 하면 이제 연극이 연극이죠. 메카니까 그러면 연극과 한번 같이 이렇게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빨래터라는 아. 그런 걸 저희들이 연극으로 만들어서 네.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전문성을 가지고 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연극제를 경연제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부산 국제 연극제에 저희들이 출품해서 금상도 또 받았고 그래서 연극을 함으로 해서 네. 대사를 외워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 대사 외우느라고 네. 누구하고 시비하고 싸울 거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치매가 안 걸릴 정도로 이 대사에 막 몰입하다 보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는 네. 참 어르신들에게도 되게 좋고 또 연극을 하면서 젊은이들하고 함께 하니까 본인들이 마치 연예인처럼 연극인처럼 너무 이렇게 프로 의식을 딱 가지고 프로 의식을 딱 가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네. 올해 열립니까? 아니면 내년인가요? 네, 작년에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에 연극제. 그럼 내년을 또 기약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그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견학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어디서들 그렇게들 오시든가요?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이제 뭐 전국에서 다 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본에 뭐 일본에서도 좀 많이 오고, 예. 이제 몇 년 전에는 네.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전체적인 그런 센터에서 다 와서 견학을 하고 갔는데 너무 좋았고 그분들이 또 다시 네.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저희 복지관에 따로 오셔갖고 견학하고 가는 그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귀찮아할 정도로 많이 오니까. 귀찮아할 정도로.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눈치 봐가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예. 아니 할 일도 많은데 견학 오시면 또 그 견학을 해드리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올까. 아 근데 해외 그렇게 하고 갔는데도 네. 본인들이 또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제 그분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외국에서. 예. 그 복지하면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고령화 사회를 얘기를 하면 사실 일본의 지역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 종로를 견학을 왔다는 게 좀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탄을 하고 가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이분들은 네. 일본에는 이제 그 요양 시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저희처럼 여가 시설이 이제 일본에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놀래고 가는 게 이제 이 여가 시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그 이와대에 있는 현립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예전에 협약을 맺어서 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속 저희들이 복지관에 와가지고 네. 연구를 해갖고 갔는데 이제 이분들은 돌봄에 있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내고 또 발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의 노인의 복지 또 한국에 있는 그 돌봄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그 학교에 가서 발표도 네.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래도 불교계 복지하면 우리 정관 스님 뭔가 좀 도움 말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정관 스님을 생각하는 뭐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또 돌아보면 그래도 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뜻 탁 머릿속에 스치는 제가 처음에 이제 20년 전에 20년 전에 예. 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제가 복지관을 처음 갔는데 스님은 당연히 산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나와 있을까? 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곱지 않았어요. 뭐 이상하네요. 원래 그런 건 또 이렇게 또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걸로 이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또 그랬군요. 예, 20년 전에는 굉장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당시 그 기독교에서 운영하던 거를 저희들이 이제 불교계에서 받다 보니까 이제 쳐다보는 시선들이 이분들이 불교였으면 스님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따뜻하게 쳐다봤을 텐데 아마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더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분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이렇게 이런데 있어야 되는가?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제가 그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은 당당하게 우리 뭐 불교를 떠나서 스님으로 당연하게 네. 막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좀 신이 난다고 할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네. 오셨군요. 네. 이제는 사실 뭐 멀리서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 불교가 부족하다 하지만은 사실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교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복지 분야에 있어서 불교 한 말씀 칭찬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지만 네.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일단은 환경부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가 너무너무 환경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정말 불교계가 운영하는 이런 곳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 집 같은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 돼 있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복지.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관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 관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이렇게 읊어드리려면 한 3분 40초짜리 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17대 18대 중앙종회의원 하셨고 전국비구니 서울시 지회장 하셨고 이 승려복지법인이 굉장히 지금 조계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관계도 하고 계시고 괜찮으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어쨌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재밌게 하신다는 말씀이 참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종단 관련된 소임도 있지만 종단 속에서도 역시나 복지와 관련된 소임을 대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종로는 다 그냥 평정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 그렇진 않으세요? 종단에서도 이제 승려복지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스님. 네. 그래서 또 총무원 쪽에서도 굉장히 그쪽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승려복지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현재 총무원장 스님께서 네. 핵심 사업으로 노인 요양병원 그쪽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승려복지에 대해서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처음이 이제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크게 또 아미타 요양병원을 맞아요. 예, 맡으셨고 스님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노후를 많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요양병원이 이제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거기다가 요양원 지금 100몇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받아서 네. 설계에 설계비가 얼마에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요양병원에 더 크게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요양원 그리고 이제 요양원까지 있지만 또 올 때 갈 데 없는 스님들이 뭐 돈은 많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스님들이 좀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거기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것도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지금처럼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약간 스님에 대한 그런 좀 편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는 그런 편견이 있을 없도록 그 안에 우리 복지관처럼 이런 여가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뭐 취미 생활을 하도록 뭐 붓글씨라든지 또 영화관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저는 그런 것들까지 같이 다 넣어서 스님들이 그 안에서 복지타운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죽음까지 맞이해가지고 다 그 화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도 많이 하셨던 성진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처가 나서 꼬매려고 하는데 스님은 마취 필요 없죠 그러더래요. 가지고 스님도 사람이어서 아픕니다 그러셨다는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출가 수행자는 다 버리고 간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승려복지, 승가복지에 대한 얘기가 요즘 자꾸 이슈로 떠오르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도 출가할 때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가할 때 저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반지 이런 것도 이제 뭐 졸업 반지 같은 예, 거 막 그런 걸 해갖고 끼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거를 올라가면서 저희들은 막 산에 올라가면서 네. 다 던지고 갔거든요. 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던지고 갔는데 네. 나중에 스님이 돼서 가보니까 그 자리 없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렇듯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했고 무소유라고 하는 막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무소유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른 이상의 세계에서 스님들이 살고 있다라면 그런 게 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는 스님들도 물을 마셔야 되고 그렇죠. 차를 타야 되고 그리고 또 밥을 드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돈하고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스님들은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상처도 맞추지 않고 꼬매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아플 거라고 그랬다. 아니 우리도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일반인과 이제 스님들의 차이점은 똑같은 이제 수행자지만 저희들은 좀 더 걸림이 없이 수행을 부처님처럼 좀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있는데 마치 뭐 스님들은 부처님이고 성인인 양 밥도 안 드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스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중간에 흘러갔는데요. 다 같은 수행자지만은 좀 더 수행을 잘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바로 출가 수행자다. 네. 우리 제가자들 다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스님 말씀처럼 먼저 이거를
버리고서 좀 더 빨리 열심히 수행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을 사찰에서도 2판 소임 보시는 분들이 또 있고 4판 소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4판 소임 보시는 분들이 다 2판은 그 수행하시는 분들 뒷바라지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먼저 가는 선배를 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또 도움받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승가복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수행자의 뒷모습은 항상 좀 멋있었으면 좋겠고 컸으면 좋겠고 든든했으면 좋겠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위를 갖추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불자된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일반인들이 좀 뭔가 좀 함께 하고 싶다면은. 어쨌건 일반인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복지관에 있지만 이런 봉사 정신이 굉장히 좀 깨어 있어야 네. 오히려 스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 그 제가불자들은 내가 시간이 되면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미타 요양병원이라든지 승가복지를 하고 있는 여러 군데에서는 이러한 봉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이렇게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스님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법보시도 있고 뭐 물질적인 보시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제보시도 있겠지만은 있고, 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승가복지를 하게 되면 스님들에게는 뭐 법복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약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서 또 자원봉사하면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처럼 또 승가에도 다 똑같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이가 있다면은 승가에 우리 또 어른 스님들께서는 끝까지 수행하면서 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니까 많은 분들께서 골고루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종로에 가신 우리 정관 스님이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처럼 우리 불자님들 함께 마음을 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정관 스님 좀 여쭤볼게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출가 인연 얘기 꼭 우리 초대석에서는 여쭤보거든요. 출가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여러분 출가하시라. 요즘 그런 권유도 많이 하는데 출가 인연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운문사에 그 신문이 좀 났어요. 그 학인 스님들이 네. 붓글씨들 쓰고 있고 또 밭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채마밭을 일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네. 제가 딱 그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딱 나온 거예요. 아, 그분들 사시는 모습이. 네. 아. 그때는 저는 이제 사춘기를 거치면서 그때 네. 당시에는 막 시를 쓰고 싶다. 아. 그러면 막 산새가 울고 막 스님들이 진짜 이슬만 드시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생각해서 가고 네. 싶다라는 그런 하나의 동경이어서 네. 막상 제가 출가를 이렇게 해보니까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어려움을 겪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알아주는 복지관 관장도 됐고 네. 이렇게 정관 스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반인들이 저를 쳐다보고 너무 멋있어서 스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멋있는 걸 가지고 스님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네. 나도 부처님과 함께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온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를 것 같아요. 수행하는 것도 있고 네. 저처럼 이렇게 복지관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꿈들을 스님이 돼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런 꿈을 바깥에서는 펼치기 어렵다 이러면 우리 스님이 돼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주위에 있는 비구니 스님 사찰이나 비구 스님 사찰에 가서 노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처럼 출가하면 물처럼 바람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던져버린 졸업반지도 생각나서 한번 찾으러 가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또 이 복지관에서 어떤 사회적인 복지 소임을 맡고 있는 우리 관장 스님을 만나면은 또 멋있잖아요. 전 그 원자행자 전 총무원장 스님께서 이제는 그 수행의 한 방편 수행의 방법, 포교의 방법이 하나가 복지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인터뷰에서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장 최전선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또 복지를 맡고 계시는 스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출가 수행자의 삶이라는 거 반세기가 이렇게 벌써 흘렀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많은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 2024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게 되나요? 요즘에는 이제 AI 시대가 많이 이제 오고 네. 그리고 이제 SNS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죠. 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우리 스님들은 아직도 60년대, 70년대에 머물러고 있는 스님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님들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약간의 눈을 떠서 좀 포교를 함에 있어서 좀 눈높이를 좀 같이 맞춰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내가 남을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나 자신부터 먼저 내가 이렇게 좀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남을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스님께서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 그 겸임 교수 맡고 계시잖아요.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인자한 선생님. 그런가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복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서리빨같이 하실 것 같은데 전혀요. 전혀. 예. 복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정말 막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조를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안 졸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를 가지고 한 길을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봐라.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한 길로 쭉 오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에 또 전공자라는 이런 전문가가 또 되셨죠. 전문가가 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한 길로 쭉 가고 그래서 어쨌건 실천이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세상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 말 속에 정말 진정성과 무게를 담아낼 수 있는 건 말씀처럼 경험으로 실제 있는 것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받는 분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1분 1초가 소중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것 같아요. 네. 자, 정관 스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수행자로서 앞으로의 발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위에서 네. 퇴직하고 나면 뭐를 할래요? 이렇게 물으면 퇴직이 있나요, 스님? 저는 이제 정년퇴직이 이제 2년 정도 좀 이것도 공직 같은 그런 거니까 만 65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 계속 20여 년을 이렇게 막 복지 쪽에만 이렇게 있었으니 이제 저한테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오지 마을 예, 그런 이제 아주 험악한 그런 외국에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과 맨발 벗고 손을 잡고 함께 그냥 그쪽에서 좀 뒹굴다가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좀 안 가본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 가가지고 조금 여행도 좀 하고 쉼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반은 복지에 걸쳐 있네요, 스님. 그렇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PBS 초대석 오늘은 종로노인 종합복지관 관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정관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P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승님, 가족 또는 친구, 도반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정관 스님께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누구입니까? 저는 돌아가신 저희 은사 스님을 꼽고 싶습니다. 은사 스님이요? 네. 법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해자 원자 스님이신데요. 해자 원자. 네, 저희 스님은 네. 예,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막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오직 좀 참선만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네. 제가 이렇게 출가했을 때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저는 막내로 커가지고 굉장히 노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다가 이게 또 출가를 해보니까 네. 절에 오니까 너무너무 규칙적인 것들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데 저는 그런 틀을 막 이렇게 못 저기 하겠더라고요. 힘드셨군요. 예, 팔을 흔들지 말라고 했는데 차수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막 팔을 흔들면서 제가 걸어가고. 뛰고 예,
막 그런 면들이 면면들이 그리고 또 주방에 가서 이런 뭐 이렇게 음식을 해보지를 않았는데 네. 막 음식 같은 걸 해야 되고 이런 네. 막 야단을 맞아가면서 새벽 또 잠도 너무 많은데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제가 이렇게 좀 하고 나니까 저희 은사 스님께서 저를 인정을 하셨는지 굉장히 이제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제가 또 강원을 좀 빨리 갔고 또 강원 졸업하고 선방을 바로 갔는데 제가 선방에서 중간에서 나올까봐 저희 은사 스님이 바리바리 해갖고 막 선방에 대중 공양을 하시고 주위에 있는 뭐 비구 스님이 됐든 아는 분들한테도 정관 스님이 선방 갔으니 좀 대중 공양 좀 가라고 해서 선방에서 제가 창피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갖고 공부를 하러 왔냐 아니면 뭐를 주위 도반 스님들이 이렇게 네. 흉을 볼 정도였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저희 스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완벽하시고 음식 같은 걸 너무 잘하셨어요 스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이 있었기에 제가 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불을 떼고 막 이제 이런 거를 안 해봤는데 제가 간 곳이 굉장히 깊은 산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을 떼고 군불을 떼고 이렇게 뭐 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네. 상황에서 맨날 밥도 태우고 근데 한날은 스님이 군불을 떼는데 네. 저보고 저쪽이 보이는데 이렇게 군불 떼는다고 저쪽 큰 주방하고 그 찬장 밑에 이제 큰 우리 저희 은사 스님 말씀에 찬장 밑에 갈비가 있으니 갈비를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듣는 순간에 우리 스님이 철저하게 아주 그 저기를 하시는데 절에 고기를 안 먹으신다고 했는데 왜 갈비를 갖고 오라고 하나. 네. 그래서 분명히 저희 은사 스님은 저한테 찬장 밑이라고 했는데 밑이라는 생각보다는 고기이기 때문에 찬장 위에 그릇에 담겨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님이 또 막 저쪽에서 막 고함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빨리 네. 안 오고 뭐 하냐고. 네. 그래서 내 갑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그래서 스님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스님 이게 갈비가 안 보이는데 했더니 당신 눈에는 보이는데 왜 너는 안 보이냐. 좀 찬장 밑에 있지 않냐 했는데 네. 또 찬장 밑에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고기는 그릇에 재워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재워 있는 것만 막 하다 보니까 그릇이 와장창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또 막 이제 그래 또 와가지고 스님 또 갈비가 없는데 그랬더니 스님이 이제 솔갈비 부두깽이로 솔갈비를 막 두들면서 너는 아직도 속세를 아직도 못 저겠구나. 맞아요. 아니 분명히 절집에 무슨 고기가 있겠냐. 갈비를 갖고 와면 불을 떼려고 생각했으면 군불을 당연히 솔갈비를 생각해야지 왜 고기를 생각했냐. 그 순간에 이제 저는 막 눈물이 막 이만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막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바깥 세상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막 법당에 가서 이제 부처님 전에 제가 이제 좀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은 그게 일화가 돼서 네. 누구나만 오면 이제 아직도 쟤는 속물에 들빠졌다 막 이래가면서 말씀을 하셔서 네. 그때는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희 은사 스님한테 철저히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은사 스님이 가장 제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그냥 바로 생각나 버리는 우리 정관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돌아가신 은사이신 해자 원자 해원 스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은 종로노인 종합복지관 관장이신 정관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아주 솔직한 말씀 그리고 힘이 넘치는 또 권선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행하려는 자비보살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찰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와 같이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스님들도 있습니다. 함께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든 스님들께 힘내시고 그리고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서 가깝게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스님들의 어려움을 좀 더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함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제가 가장 잘한 것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잘 참고 견뎌서 이런 자리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